미국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 자산 시장을 확장하면은 주식, 부동산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주제는 미국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 자산 시장을 확장하면 주식, 부동산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는 지속해서 트럼프 공약이라든가 해리스 공약 등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공화당 측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면 오늘은 민주당 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할 만한 건덕지를 마침내 지난주 금요일에 줬거든요. 지금 해리스가 연설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일단 밝혔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 여러 정책들이 발표가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똑똑해지고 계신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리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중에 가장 큰 게 4가지 꼭지로 나옵니다. 영상 스샷을 땄는데 AP 뉴스고요. 첫 번째는 이게 프라이스 가우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식료품 가격 폭리로 제가 적었는데요. 식료품 가격을 폭리를 얻는 이런 여러 유통업자들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 대해서 금지하겠다. 이게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랑 비슷한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25,000불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것도 한국이랑 비슷한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 6,000불까지 세금 공제해 주겠다는 거요. 이거 되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든가 신생아 특례론 같은 부분이 지금 정책적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인슐린 관련 비용을 35불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월에 나가는 금액을. 그래서 지금은 인슐린으로 이런 약제 가격을 내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타 본인 부담 처방약 비용도 2,000불로 제한하겠다 이러면서 잠깐 이제 인슐린이 좀 화두가 되었습니다. 인슐린은 건강관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뇨병 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은 결국 당 성분은 어디 닿았을 때 그 닿은 부분을 괴사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가 심해지면은 손끝 발끝이 괴사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인슐린이 발휘가 되고 혈당을 이제 근육으로 그 다음에 또 간으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저항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슐린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제한하겠다고 하는 약제 관련 가격이 첫 번째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무조건 할지 말지도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포문을 연 거죠. 그래서 해리스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노인들이 인슐린이나 처방전을 맞고 약값이랑 집세를 고민해야 되는 환경이 이게 맞냐?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는 빅파마들이 이제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가격을 부풀려서가 맞다. 자기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 자기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수십억 달러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 또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모든 미국인이 더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했고, 특히 미국에 메디케어가 있는데 메디케어가 제약사들이 그 법으로 약관이나 협상을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메디케어가 제약사들이 약관이나 협상을 하는 걸 금지하고 그 다음에 노인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는 거를 막는 데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디케어로 인해서 제약사들이 이제 법으로 약가 인하를 못하도록 만든 거를 자기네가 막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막도록 하는데 가장 힘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바이든을 딱 불러서 이제 바이든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제 초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올라왔습니다. 자기는 1974년 첫 상원 때부터 메디케어가 약값을 협상하도록 후원할 때부터 이건 자기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이슈는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밤에 누워서 일하던 회사에서 보험을 상실했을 때 말 그대로 천정을 보면서 우리 만약에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리거나 내가 아프거나 아이들이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약값이나 처방전 값을 낼 수가 있나?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집을 담보로 추가로 모기지를 더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생각했다. 자기한테 이거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박수가 터지고 난리였습니다. 우리의 메디케어는 인슐린 가격을 한 달에 최고 35불로 합니다. 미국 빅파마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누적해서 무려 4억 불을 로비로 썼다고 하고요. 트럼프의 마가 그리고 프로젝트 2025에서는 메디케어의 약가 협상 권한을 폐지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대형 제약사들이 원하는 대로 약값을 청구하게 하고 있는데 자기네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르다 이런 거고요. 현재 민간의 비인슐린 당뇨병 약은 한 달에 530불 나가는데 이제 115불만 내면 되고 인슐린은 월 최대 35불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연간 400불대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억만장자가 1000명 있다. 누적해서 이들은 미국에 8% 세금을 냈는데 자기네들은 이들이 25% 세금을 내야 하도록 발의를 했고 10년간 5천억 불의 수입이 거칠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많은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책을 많이 읽었지만 대학에 갈 기회가 없었고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경제를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옛날에는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혜택이 흘러내린다는 낙수경제학 개념이 있었다. 민주당 많은 대통령들도 이거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의 식탁에는 단 한 푼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부분에 그 억만장자 1000명 이들이 8%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자들의 식탁에 흘러내린 물들이 빈자들의 식탁에는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올해의 미국 대선은 인플레이션 선거라고 해도 무방하죠. 24년 대선은 좀 코로나 선거였는데 20년 대선은요? 24년 대선은 지금 약간 인플레이션 선거였고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든을 공략할 때 바이든의 정책 실기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졌다 이러면서 막 공략을 했고 이게 상당히 잘 먹혔는데 지금 해리스로 후보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리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낼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주거비하고 이제 약제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 먼저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주거비랑 약제비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을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는 곧바로 트위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썼죠. 이거는 그러니까 소비에트 방식의 그 소위 좌파 방식의 그런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요즘에 막 로이터에서 그 사진도 나왔는데 그 퇴사가 확정이 되면서 요새 엄청 정정해지고 머리가 촉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 16일에 있었던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바이든의 연설문인데요. 이게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있는데 그 IRA 1년 차를 맞이하면서 연설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했던 얘기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든 이 연설이 현재 민주당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약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 미국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로 이제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춰지려면은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한다. 즉 경기가 둔화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 그런데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을 소위 그냥 뭐 집에 가라 뭐 이런 거고요. 고용이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2분의 3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죠. 이제 1년 전에 있었던 펠로시가 주장했을 때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율이 8%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훨씬 더 내려왔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분의 3 수준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기업 이익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다. 과잉 공급됐던 것들이 기업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고 있다. 1년 전 IRA법 통과할 때 낸시가 지적한 8.3%가 지금 3.2%다. 요점은 그리고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낮고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이거를 문제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데 고용과 일자리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후 얘기를 할 때 요즘에 그 트럼프는 IRA법 바로 폐지하고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하게 됐을 때는 청정 기후 관련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후 때문에 자기는 기후는 일자리다. 노조가 나서서 지원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자기가 취임한 후에 총 4천억 불의 청정 에너지 투자가 있었고 민간 섹터만 2,400억 불이었다. 60%가 민간이었고 IRA법은 1년에 1,7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향후 10년간 150만 개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파란 주에 이 법이 가는 게 아니라 빨간 주에 더 투자를 한다는 쓴소리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듣고 있다. 근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법을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미국 전체에 대한 것이다.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박수 사례가 나왔고요. 미국이 제품을 더 싼 노동력을 찾아서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수출을 해야 될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다.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이제 외국으로 보내야 된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주요 광물 공급망 등 전부 미국으로 자기가 다 갖고 오고 있다.
또 칩스법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만 민간에서 2,310억 불 투자를 했다. 이 칩은, 반도체 칩은 우리가 발명하고 우리가 생산했는데 지금은 생산을 중단했다. 이 대목은 이제 라이트하이저, 그 공화당의 그 수뇌부인 라이트하이저의 생각이죠.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반도체를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이제 바이든이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중단했고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간 물건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목도했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집으로 가져오고 있다. 뭘로? 칩스법으로. 2030년에는 IRA를 통해서 풍력 발전 규모는 3배, 태양광 8배가 될 거고, 그리고 2030년 기준으로 미국 총 에너지의 81%가 청정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81%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전기차를 살 때 7,500불 세금공제를 받고 유럽연합이랑도 이 문제를 다 풀었다. 미국산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중고차 살 때도 세금공제를 받는다. 기후가 일자리라는 말이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높은 보수를 받는 노조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조 쪽에서 듣고 있었는데 우리와 같은 박수가 이제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IRA는 특히 의료비 절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의료비 관련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IRA는 의료비 절감으로 가정의 의료보험료를 평균 800불 절감시켰고 수년간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더 낮은 약가를 협상할 권한을 부여해서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1970년대부터 이 문제로 빅파마들이랑 싸워왔다. 마침내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제 높은 가격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를 이제 축하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아시겠지만 개발자가 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인슐린을 만드는 데는 단돈 $10가 들어간다. $10 이러면서 TEN 막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약회사들은 이를 30배 가격에 팔고 있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노인은 이제 과거 400불을 지불했다면 이제는 35불만 지불하면 된다. IRA로 제약사는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더 가격을 인상해버리면 그 차액을 메디케어에 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가 인상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방세를 내는 포춘 500대 기업이 55개 됐고 400억 달러의 돈을 벌고 세금도 안 냈다. 이들 기업에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할 때, 즉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1%의 소비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초부유층 억만장자들 세금 탈루자들이 팬데믹 전에 750명, 지금은 1000명입니다. 근데 억만장자 세금이 8%가 문제고 청소부가 더 높은 세금을 낸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항상 조이, 직업은 월급보다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장담할 때 직업은 월급 이상이고 직업은 이제 존엄성에 관한 거고 존중의 문제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구나 어디서 직장을 구하고 자신이 잘한 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아이오와에서 얘기한 건데 중서부주에서 일하면서 엄마 아빠 자기는 제 주를 옮겨서 이사를 가야겠어요. 아이오와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이사를 해야 돼요. 여기는 일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흔한 일인데 지금 지방 5대 광역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다 성인이 되고 나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이게 너무 흔한데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진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막 그걸 비판하기 바쁩니다. 이제 이거는 소비에트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비판하기 바쁘고, 공화당 얘기는 제가 한편 했지만 그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임기 만료가 되면서 뭔가 바이든은 종전보다 더 높은 인기, 그리고 과거의 발언보다 좀 더 총명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미국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9월 10일을 기준으로 이제 드디어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토론을 앞두고 어떻게 펼쳐질지, 토론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시차를 두고 항상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양 당에서 경제 정책들을 발표하는 거를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그 기저에 어떤 사고관, 어떤 세계관, 어떤 논리가 있는지 좀 충분히 이제 익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한국에 막 덜렁덜렁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취재 아닌 취재를 해서
부동산 세미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경제정책들이 나왔고 생애 최초, 그 다음에 신생아 이런 지원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재밌었고, 식료품 가격 통제 이것도 뭔가 한국식이야. 한국식이고, 그다음에 인슐린 이거는 고령 사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나이가 많아지면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은 총량이 있기 때문에 고령으로 갈수록 결국은 당뇨병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그거를 혈당 당뇨를 낮춰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식습관 같은 거 잘 하셔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